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일 로비를 쓸던 경비원이 오늘 대기업 회장실에 나타났습니다. 비자금 수천억, 회장 잠적, 검찰 출동. 그 시작은 단 하나, 경비원 최용만의 마지막 보고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상의 모든 사연, 세모 사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동아그룹 본사 건물 30층짜리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은 언제 봐도 웅장하죠. 이곳에서 마케팅팀 대리로 일한 지 3년째인데 아직도 이 건물을 볼 때면 압도됩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뭔가 달랐어요. 평소라면 안녕하세요, 김 대리님 하고 반갑게 인사하던 최용만 경비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르는 젊은 경비원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죠. 최 아저씨 오늘 휴가세요? 물었지만 그 경비원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용만 아저씨, 그 양반 그만뒀대. 갑자기 돌아보니 총무팀 박 과장이었습니다. 평소 회사 소문통이죠. 뭐라고요? 언제요? 사흘 전. 이상하지 않아? 매일 새벽 5시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건물 구석구석 순찰하고 청소까지 도맡아 하던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박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아들이랑 무슨 일 있었다던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도윤 전무, 회장님의 외아들이자 다음 회장 자리를 노리는 사람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도도윤이라 불리죠. 도도하고 거만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요? 모르지. 그냥 CCTV에 뭔가 찍혔다는 소문만. 17층에 도착해 박 과장은 내렸고 저는 2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최용만 아저씨는 제가 신입 때부터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7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하고 꼼꼼하셨죠. 김 대리, 회의 시작해요. 팀장님 부름에 정신을 차렸지만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다른 부서 동기를 만났어요. 혹시 최용만 경비 아저씨 왜 그만뒀는지 알아? 동기가 주위를 살피더니 소곤거렸습니다. 진짜 모르겠어. 지난주 금요일 새벽 강 전무님이 술 취해서 회사 들어오다가 최 아저씨랑 부딪혔대. 그리고는 동기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 전무가 최 아저씨한테 막말하고 밀쳤다던데 최 아저씨가 넘어져서 허리 다쳤다는 소문도 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던 그 아저씨에게 그런 일이? 그럼 최 아저씨는 어디 계신데? 동기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무도 몰라. 전화번호도 없고 그냥 사라졌어. 오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 로비로 내려갔을 때 눈에 띈 것은 빈자리였어요. 항상 최 아저씨가 앉아 계시던 그 의자.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그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대리님. 돌아보니 1층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이 여사님이었습니다. 최 아저씨 소식 혹시 알고 싶으시면 이거. 그녀는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어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죠. 최 아저씨 댁이에요. 찾아가 보세요. 그분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이 여사님의 눈에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향하며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최용만 아저씨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나도 모른 척 지나친 건 아닐까. 그분은 매일 아침 제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정작 저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경비 아저씨로만 여겼던 거죠. 내일 그 주소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최용만 아저씨의 주소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팀장님께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동쪽 끝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라고 해도 70년대에 지어진 낡은 단지였죠. 복도식 3층 건물 앞에 서서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303호. 계단을 올라 문 앞에 섰지만 초인종을 누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낯선 회사 직원을 반갑게 맞아주실까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눌러봤죠.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옆집 문이 열렸어요. 누구 찾으세요? 70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최용만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같은 회사 직원인데.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용만이. 허리 다쳐서 병원에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요. 어느 병원인지 혹시 아세요? 강동의료원. 며칠 전부터 입원해 있어. 자니가 찾아가면 좋아하겠네.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병실을 찾아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낮고 온화한 목소리.
문을 열자 병상에 누워있는 최용만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항상 깔끔한 경비복 차림으로 보던 모습과 달리 병원 가운을 입은 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어요. 김 대리님, 어떻게 여기까지? 최 아저씨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갑자기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병실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회사 로비에서 보던 그 화분이었죠. 괜한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최 아저씨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뭔가 더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강 전무님과 무슨 일이? 말끝을 흐렸지만 최 아저씨는 이해하신 듯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보셨나요? CCTV 영상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소문만. 최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침대 옆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셨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영상을 재생하셨어요. 회사 로비 CCTV 영상이었죠. 새벽 3시 30분.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 아저씨가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그때 회전문이 열리며 누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강도윤 전무였어요. 술에 취한 모습이었죠. 영상 속에서 최 아저씨는 먼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강 전무가 뭐라고 소리치더니 갑자기 최 아저씨의 가슴을 밀쳤어요. 최 아저씨는 뒤로 넘어졌고 쓰레기통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네가 뭐라고? 네가 여기서 나한테 말대꾸를 해? 강 전무의 목소리가 영상에 울려 퍼졌어요. 전무님, 조심하세요. 넘어지실라. 뭐? 네가 감히 사람이라고 생각해? 네가 이 건물 주인이냐고. 최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쓰러진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흩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 회사 다음 회장이야. 알아? 강 전무는 계속 소리쳤어요. 넌 그냥 쓰레기통이나 비우는 늙은이라고. 최 아저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다 주웠을 때 강 전무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였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이게 전부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오래된 디스크가 재발한 거죠.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잖아요. 최 아저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동아그룹 회장 아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셨다던 분이 이렇게 떠나다니. 왜 그러셨어요? 최 아저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단호함이 깃든 눈빛이었어요. 김 대리님, 어떤 일은 참아선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에는 침묵하면 안 되죠.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라면 아마 참고 넘어갔을 거예요. 직장을 잃을까봐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 아저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저 제 마지막 임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는 길에 뒤돌아봤어요. 창가에 앉아 작은 화분을 어루만지는 최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제 최용만 아저씨를 만난 후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출근길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 데스크가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날 CCTV 영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최 아저씨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김 대리, 지금 우편실에서 난리야. 막 엘리베이터에 오르려는데 총무팀 박 과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어제 오후에 뭔가 배달됐대. 최용만 이름으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 아저씨가 보낸 거라면 어제 병원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임무와 관련이 있을까요? 우편실로 달려갔어요. 여러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우편실장 강 씨가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제 특급 우편으로 왔어요. 발신인은 최용만, 수신인은 동아그룹 회장님 귀하, 비밀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봉투는 겉봉만 뜯어진 상태였어요.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보였는데 회장님만 개봉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회장실로 올려야 하나 아니면 총무팀을 통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다들 수근거렸어요. 최근 최 아저씨와 강 전무 사이의 일이 회사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거든요. 그냥 절차대로 하세요. 회장실로 직접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김 대리 말이 맞아. 난 모르는 일이니까. 우편실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오전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회사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층 회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조용한 임원층이 왠지 분주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법무팀 선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회장실에서 무슨 일이? 선배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셨대.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아무도 드리지 말라고 하셨다더라. 혹시 최용만 아저씨가 보낸 서류 때문인가요? 선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맞아. 그 서류 때문이야. 내용은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보시고 얼굴색이 변하셨대. 오후 내내 회사는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임원들이 부랴부랴 회장실로 불려 들어갔고 법무팀과 감사팀은 갑자기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이번엔 박 과장이 헐레벌떡 제 자리로 왔어요. 야, 강 전무님이 갑자기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대. 뭐라고요? 회장님 지시로 모든 임원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날 밤 최 아저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최 아저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압니다. 20년 전 일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네요. 20년 전이요? 무슨, 김 대리님, 저는 그저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동아그룹 감사실장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고위직에 계셨던 분이 왜 경비원으로? 그 서류엔 뭐가 적혀 있었길래 회사가 발칵 뒤집힌 거죠? 최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비자금 조성 내역과 인사 로비 자료입니다. 제가 감사실장 시절에 수집했던 자료들이죠. 하지만 그때는 힘이 모자랐어요. 회장과 가까웠던 저는 결국 모든 것을 덮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어요. 이제 제 임무는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 마지막 단계가 남았네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의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최용만 아저씨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계획해온 무언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최용만 아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감사실장에서 경비원으로 20년이라는 긴 세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회사 전체를 감돌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사퇴한대. 강 전무님은 해외 출장 갔다며? 그런데 갑자기 출국 금지라니. 감사팀에서 내부 조사 시작했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최 아저씨였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병원 앞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네, 꼭 가겠습니다. 오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11시 30분. 빠르게 자리를 정리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 작은 공원에는 최 아저씨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경비복이 아닌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김 대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감사실장에서 경비원이? 최 아저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동아그룹의 신임받는 감사실장이었어요. 회장님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죠. 서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는 수상한 흐름으로 조사를 시작했죠. 그 끝에는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불법 정보 수집. 최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분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고민 끝에 회장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바로잡자고 설득했죠. 그의 눈에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웃으셨어요. 욕만아. 이런 건 다 사업하는 데 필요한 거야.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넘어갈 수 없었죠. 결국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아저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음 날 저는 감사실장에서 해임됐습니다. 불륜 스캔들 조작, 횡령 혐의 조작,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혔죠.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도 사라졌고요.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 후 5년 동안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거죠. 가족들은 저를 떠났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최 아저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15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아그룹의 경비원으로 지원한 거죠. 달라진 외모, 가명,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회장님도, 임원들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경비원으로. 네,
그동안 저는 기다렸어요. 증거를 다시 모으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위치는 완벽했어요. 아무도 저를 경계하지 않았죠. 임원들은 경비원 앞에서 아무 말이나 했고 중요한 서류를 들고 다녔어요. 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최 아저씨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5년간 조금씩 자료를 모았어요. 야간 근무 때 사무실을 순찰하며 버려진 서류들에서 임원들 대화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듯 증거를 모았습니다. 병원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강 전무와의 일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실 계기였을 뿐이에요. 어차피 곧 실행할 계획이었으니까요. 최 아저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대리님,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회사에 갑니다. 정의를 위해서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죠. 그의 눈에서 단호함과 평온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늙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없어요. 하지만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옳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병원 입구에서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김 대리님, 오후에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제 마지막 출근 날이 될 테니까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5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다려온 사람. 그의 인내와 의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과연 오늘 오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용만 아저씨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5년의 인내, 흔들리지 않는 신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내심이었습니다. 본사 건물이 보이자 평소와 다른 광경에 놀랐어요. 건물 앞에 취재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기자들이 로비 입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김 대리, 어디 갔다 왔어? 지금 난리야. 로비에 들어서자 동료가 달려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어. 지금 2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 중이래.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시 이사회라니 최 아저씨가 보낸 서류와 관련이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모든 팀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동아그룹에서 충격적인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회장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모든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시대? 제가 물었어요. 아무도 몰라. 아침에 갑자기 사라지셨대. 강 전무님은 지금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던데. 아, 강도윤 전무. 최 아저씨를 모욕했던 그 사람. 지금쯤 어떤 기분일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아저씨였어요. 김 대리님, 저 지금 로비에 있습니다. 함께 29층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금방 내려갈게요. 로비로 내려가자 최용만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복은 벗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준비됐나요? 최 아저씨가 물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29층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최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대리님 같은 젊은이가 있어 희망이 보이네요. 29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 앞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여러 임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도윤 전무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 세례에 그는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그 서류는 어디서 난 겁니까? 진짜입니까? 회장님 행방을 아십니까? 비자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강 전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때 그가 우리를 보았어요. 특히 최용만 아저씨를. 강 전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그를 알아본 거죠. 당신? 강 전무가 말을 더듬었어요. 최 아저씨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를 지나쳐 회의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때 회의실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부회장이었습니다. 최 감사님. 부회장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이사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 감사님이라는 호칭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길을 열어주었어요. 최 아저씨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함께 들어가시죠. 우리는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대형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최 아저씨에게 집중됐습니다. 부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동아그룹 전 감사실장이셨던 최용만 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자료의 출처이자 방 안에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회사의 부패를 고발하기 위해 경비원으로 일해오신 분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또렷해졌어요. 이제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용만 아저씨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고 저는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최 아저씨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20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네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저 경비원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이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먼저 오해는 풀고 싶습니다. 최 아저씨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의를 위해, 그리고 이 회사가 올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최 아저씨는 가방에서 서류 더미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들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15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의 원본입니다. 회장님께 보낸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죠. 부회장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최 감사님, 아니, 최 이사님, 저희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최 아저씨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정중히 끊었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의 이사가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 사람일 뿐이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몇몇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검찰 특수부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검찰에서 오신 분들께 이 모든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최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겁니다. 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내다니.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최 아저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단호함이었어요. 김 이사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유감입니다. 회사를 망치는 것은 비리와 부정이지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죠. 동아그룹은 살아남을 겁니다. 최 아저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죠. 그때 뒤쪽에서 낮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오래된 임원 몇 분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최 감사님, 한 임원이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십니다. 저희는 모두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최 아저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죠. 저도 20년 전에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회장이 일어나 최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감사님,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선생님의 복직을 요청드립니다. 새로운 감사위원장으로 회사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회의실 내 모든 이사들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아저씨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도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과분한 제안이지만 복직은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다만 제 마지막 보고만 전하러 왔습니다. 최 아저씨는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얇은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사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만난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회사의 미래입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부회장은 공손히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꼭 검토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다가와 최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강도윤 전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회사 정문 앞에 기자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흐르기 시작한 거죠. 1시간 후 최 아저씨가 회의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김 대리님, 함께 내려가실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나요? 잠시 생각했어요. 네, 옳은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생 목격한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최 아저씨의 눈에 잠시 물기가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네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최 아저씨는 담담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15년 전 이 건물에 경비원으로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회사 밖으로 나오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지만 단호하고 의연한 정의의 모습.
이튿날 아침 온 나라가 동아그룹 비리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모두 20년 경비원의 반격, 최후의 감사보고서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최용만 아저씨의 사진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기자들은 그를 정의의 파수꾼이라 불렀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우리 회사가 이제는 전국적인 뉴스의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로비에 들어서자 여전히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임시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한 기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최용만 씨와 가까운 분이신가요? 어제 함께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카메라에 찍혔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회사 직원입니다. 얼른 엘리베이터로 피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최 아저씨와의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아무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어제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이었죠. 회장님이 해외로 도주했대. 강 전무는 자택연금 상태라던데.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 온대. 그때 부장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공지가 왔어요. 임시 비상경영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전 직원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니 업무는 미루고 다들 대강당으로 모이세요. 10시 50분. 저는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3,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건 창립 기념일 이후 처음이었어요. 무대 위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1시 부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직원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로 많이 놀라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회사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장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고 강도윤 전무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비자금 규모는 수천억에 달했고 인사 로비와 비리 의혹도 심각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우리 회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때 대강당 뒷문이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최용만 아저씨였어요. 어제와 같은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부회장이 최 아저씨를 알아보고 말했어요. 최 감사님,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최 아저씨는 당황한 듯했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로비에서 늘 인사하던 경비 아저씨였으니까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최용만 전 감사실장님이십니다. 20년 전 회사의 비리에 맞서다 부당하게 쫓겨나셨고 15년간 우리 회사 경비원으로 일하시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신 분입니다. 강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직원이 기립 박수를 쳤어요. 최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회장이 마이크를 최 아저씨에게 건넸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15년간 이 회사의 경비원으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성실한 직원들이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는 건물이나 자본금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최 감사님,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명예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회사의 새 출발을 함께 해주십시오. 최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회장에게 종이 하나를 건넸어요. 다만 이 직원들에게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15년간 지켜본 가장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건물을 소유한 회장일까? 아니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그 건물을 깨끗이 청소하던 경비원일까? 최용만 아저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이 회사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최 아저씨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회사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동아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장과 강도윤 전무는 구속 기소되었고 비자금과 로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가 회사를 이끌고 있었고
투명 경영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됐어요. 저는 여전히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어요. 부당한 지시나 압박이 사라졌고 업무 환경도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오늘 아침 부장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김 대리, 잠시 시간 있나?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신입사원 교육에 강사로 참여해 주었으면 해. 놀랐습니다. 제가요? 무슨 내용으로요? 회사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특히 최근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해. 자네는 최용만 선생님과도 가까웠잖아.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어요. 제가 최 아저씨와 함께했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신입사원 교육장에 들어섰습니다. 50명 정도의 신입사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김민수 대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변화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용만 아저씨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그가 어떻게 20년 동안 정의를 위해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 회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직위나 권력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마치고 질문을 받았어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용만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미소를 지었어요. 최 선생님은 지금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기업들이 윤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최 아저씨는 회사를 떠난 후 자신의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특히 윤리경영과 투명한 회계에 관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부회장이었습니다. 김 대리, 강의 잘 들었어요.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있나요? 특별한 손님이 오실 예정인데 함께 했으면 해서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오후 2시, 회장실이 제는 부회장이 사용하고 있었어요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용만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아, 김 대리, 최 아저씨가 반갑게 일어나셨습니다. 잘 지냈어요? 감격스러웠어요. 최근 뉴스에서만 보던 그분을 직접 뵙게 되다니. 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부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최 선생님을 우리 회사 윤리경영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월 한 번 정도 와서 조언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최 아저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큰 역할은 아니에요. 그저 가끔 와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정도죠.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 아저씨는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윤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젊은 기업인들에게 바른 경영을 교육하는 일,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어요. 최 선생님, 후회 없으세요? 15년이란 긴 시간을.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뿐입니다. 최 선생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차를 마신 후 최 아저씨와 함께 회사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가 15년간 경비원으로 일했던 로비부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 데스크 앞에 작은 명패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최용만 기념석, 그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최 아저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청소는 끝났네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제 표정을 본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5년 동안 이 건물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회사의 부패를 청소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 일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로비를 나와 회사 앞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김 대리님, 앞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으세요?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곳이요. 최 아저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존엄성. 그것이 지켜지는 한 어떤 회사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동안 더 걸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최용만 아저씨가 진정으로 청소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는 그 모든 관행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 청소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최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름다운 하늘이네요. 이런 하늘 아래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 최용만 아저씨는 그것을 위해 20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사는 계속해서 변화했어요. 그리고 저는 최용만 아저씨에게서 배운 가치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어려운 결정 앞에 설 때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최용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 하나로 저는 항상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세모 사연은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